네,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울산, 부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마련한 2022 유별난 벅스밤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봐도 창업을 잘할 것 같은 분들만 오늘 모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많은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고령화 사회다, 저출산 문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2305년에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국내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이 더욱더 소멸위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산업의 타격을 받은 대도시의 인근 지역들이 소멸위기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동구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조선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면서 고생하기도 했는데요. 또 부산에서는 영도가 이런 고생을 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지역에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5년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부터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2 유별난 벅스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태도가 높은 도심의 지역자산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도시문화 혁신 사업을 선도해가고 계시는 김철우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대표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RTVP 얼라이언스 김철우입니다. 저는 RTVP 얼라이언스라는 회사를 2014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이미지와 짧은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쓸모없다고 버려지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다는 미션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에 있는 문제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하는 도시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와 많은 방향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삶의 목표를 아주 획일적으로 좁혀놓고 매우 좁은 목표 타겟을 강요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다양성들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들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만들고 각 지역이 가진 정체성들과 문화들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펼쳐서 그걸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의 불균형들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영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왔는데요. 영도는 한때는 23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던 자치구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11만 명 이하로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2010년을 접어들면서 울산도 마찬가지였지만 영도도 쇠퇴한 공업지역, 즉 다시 말하면 조선업의 쇠퇴와 침체로 인해서 조선소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의 공장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침체기를 맞았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 인구의 노령화, 고령화는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과 여가 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연결하고 우리 가까이에 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들이 질이 올라가려면 어때야 될까 생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제안하는 일들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로 닿아 있는 컨텐츠들이나 공간들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로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제일 가깝게는 이제 공간을 먼저 이제 사람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먼저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조성 관련돼 있는 업종에서 쓰고 있다가 쓰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빈집,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고 거기에 공간을 다른 방식의 컨텐츠를 채워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놀고 일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 5개의 거점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해 가고 있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주변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숙제를 풀고 또 애정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도모해야 될 곳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저한테는 그게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재 공장을 개조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로 활용한 플랫폼 135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기자재 공장의 창고와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조성 관련돼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비즈니스를 고민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일종의 리빙 랩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기 시작했고 이 주변에서 다음 단계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형성의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서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성 팀들을 계속해서 구성해 왔습니다. 두 번째가 항만 그 주변에 보면 그 창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도 울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화에 있어서 다양한 물류들, 항만 물류들을 위해서 창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창고였는데 그 당시에 쓰지 않고 비어있던,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창고를, 특히 바닷가 앞이기 때문에 길 쪽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외진 곳이었고, 밤에는 공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트래픽이 없는 이런 곳이어서 좀 소외되고 쓸모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되던 곳을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바닷가 앞에 있는 빈 창고와 빈 공간들을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티스트들, 그리고 특히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혹은 설치 미술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디어 또는 설치 관련돼 있는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큐브에서 할 수 없는 전시들, 즉 다시 말하면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가지고 있는 공간의 크기와 바닷가 앞이라는 특징들을 살려서 컨텐츠를 녹여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규모의 행사를 어느 시점부터는 진행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전시와 공연과 파티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부분 주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공간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주류인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거나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흔히 말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제 배우들이 와서 본인의 프로필을 찍고 광고를 찍고 영화를 찍는 이런 곳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영화들 또는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영도를 배경으로 또는 저희 공간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최근에는 뭐 너무나 유명한 파친코라는 영화는 아예 이제 영화의 배경 자체가 영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구조인 것만 보더라도 이제 영도라고 하는 곳의 특색들 혹은 지역의 정체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쇠퇴한 공업 지역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 결국은 우리가 문화도 좋고 상업적인 활동들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 곳이 필요하고 그러면 주거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 혹은 오랫동안 뭐 평생을 사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락한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 마을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동네였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면서 삶의 형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런 곳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계된 마을들 특히나 이제 부산과 영도는 삼복도로라고 하는 이제 아주 경사진 비탈의 마을들을 만들면서 이제 사실은 인프라적으로 보면 썩 편하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떠나게 된 마을의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을의 고령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연착륙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봉산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약 한 500가구 정도의 한 구역 안에 500가구 정도의 집 중에서 100가구 이상의 집이 비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 지역에 도시 재생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싶다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별도로 콜라보를 하는 형태의 민간 도시 재생 또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점집과 당구장과 이제 그 철물점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도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되다 보니 여기도 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건물 전체가 다 비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개조해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 또는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앵커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업시설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큐베이팅하고 또 마을에 있는 빈집들과 연결해서 그런 곳을 연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쇠퇴 공업 지역에 대한 두 가지 모델 그리고 주거에 대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했던 건 진짜 이제 조금 더 자본과 좀 더 디테일한 기획이 필요한 상업 지역 안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직까지는 쇠퇴한 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용도지구로 보면 상업 지역인 곳을 선택을 해서 이곳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주변에 대부분 창고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영도 다리 주변에 보면 창고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예전에 보세창고군으로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창고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곳이고요. 이제 이곳의 주변에 이런 곳에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컨텐츠를 만들어낼 사람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줄 그런 센터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좋은 컨텐츠를 가진 로컬 브랜드들이나 글로벌 브랜드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여기 울산에서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모모스 커피라고 하는 부산의 유명한 로컬 브랜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입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용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의 지표로 보면 용도는 전국에서도 방문객의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율이 제주도 버금가게 많이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어떤 여기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하는 이런 정말 도시가 잘 되기 위한 지표들과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그런 인구가 꼭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쇠퇴하는 그 감소하는 인구의 어떤 비율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공간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변에 있는 공간 또는 이제 브랜드들 또는 어떤 지자체 혹은 정부와 다양한 프로젝트들 또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고 저희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모습은 저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든 섞여서 얘기 나누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모모스 커피에도 계속 제안 드리는 건 길가에 서서 혹은 앉아서 길에 주저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씬을 만드는 것에 좀 기여를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단순히 커피숍 안에 왔을 때만 즐겁고 밖에 나가면 바로 다른 국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경험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고 지금 현재 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도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고민은, 생각했던 고민은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결국은 상업적인 혹은 비즈니스로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건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가진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주변에 있는 브랜드들이 온라인 샵을까지 운영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 역할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것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샵들 또는 어떤 미디어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그냥 단순히 SNS로 어떤 피드를 올리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원래 학부에서는 영화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짧은 쇼필름을 찍어서 어떤 아주 단순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저기 지금 배경도 다 영도에 CG를 해서 이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은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이어져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단계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 브랜딩을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도 좋고 문화도 좋고 지역이 가진 색깔도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지만 훨씬 더 파급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취향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단계를 도모하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강연이 또 아주 설레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철우 대표님,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김철우입니다. 울산은 여러모로 영도와 유사한 점이 많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요. 계속 교류하면서 얘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실 것 같아서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강연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원래 영화학도였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또 다시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얘기하면 좀 길 수 있는데 네. 학부는 영화 연출을 전공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조선 관련돼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링 일을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조선업이 일순간에 급격히 네. 침체하면서 공장들은 비고 사람들이 떠나는 걸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영도에서 조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자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누가 풀지라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중에서 어떤 문제를 나는 풀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빨리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조선업이 침체되면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영도에서 이 일을 딱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책들이 그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는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네.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면서 네. 그것이 계속 반영되고 그러면서 그게 정책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구조를 책으로 그리고 다른 경험을 통해서 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도에서 새롭게 또 본인이 이제 조선업에서도 종사를 하셨지만 네. 새로운 일까지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서 혹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몇 살에 이 일을 딱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2014년에 했으니까 아마 41
한 살, 2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49이거든요. 아, 정말요?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청년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네. 도시재생에는 청년들을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인구 유출이 또 굉장히 심한 도시로 또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산에 다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원래 이제 산업을 위한 사실은 좀 인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살기에는 좋지 않은 시설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잘 지켜보고 네.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자꾸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더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 지역을 사랑하는 것만이 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로컬리티로 일을 하시면서 지역 로컬, 이 중요한 이유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것들은 어쨌든 본인이랑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 다른 걸 얘기하는 건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것 또는 자기 주변에서 나랑 잘 맞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본인의 효율 또는 시대의 효율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첫 번째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다양성과 이제 개인의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인 어떤 방식의 삶의 방식과 목표들을 정하면 결국은 괴리감이 많아지면서 다들 불안정하고 불만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사회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어떤 경우의 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지역과 문화가 이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매우 중요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청년분들 중에서도 내가 울산이 너무 좋아서 이 지역을 지키고 싶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본의 아니게 고향을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다 보니까 지역이라서 또 이런 점이 참 어렵더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우리가 어쨌든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얼마를 벌거나 어디에 살거나 무슨 차를 타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이상의 급여가 이제 보장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모험을 해서 스릴을 느끼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야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일을 취미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결국은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멋있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사실은 그걸 계속하기에 맞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 이제 되어야지만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표님 주변에는 멋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좀 많았는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흔히 여기도 지금 유별난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네. 별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네, 많이 저는 들으셨군요. 특히나 이제 뭐 좀 이제 지금 굳이 말하면 중년에 가까운 나이여서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 쓰는 사람이 매우 이렇게 터부시 되던 맞아, 유별난 것처럼 네, 느끼는 유별난- 시대였죠. 네, 거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영화과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아주 흔쾌히 지지를 받지는 못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취향들이 존중되는 시대에 확실히 놓여 있다라는 그 흐름은 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하셨다고. 어, 네. 처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영화 산업군에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네. 그게 이제 30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 결정은 이제 다른 산업군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로 좀 더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조선업 쪽으로 가셨던 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조선업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조선업을 해서 내가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나면
취미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직을 하면서든 아니면 창업이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뭐 흔히 말하면 문화 산업이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원래 그 일을 하고 싶어 네, 하셨군요.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퇴한 혹은 이제 그 쇠락하는 조선업을 보면서 네. 조금 이제 결이 바뀌었죠. 이제 오히려 이제 뭔가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근 10년 이상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생각들과 상황들이 변화했었고요. 네. 근데 더욱이나 이제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면서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우리 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도 연결될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모티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아이가 생기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면 네.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걸 이렇게 유지를 해오셨네요.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건 제 개인적인 뭐 그 경험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릴 때 학교나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과 행동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큰 그 자괴감과 결핍을 느꼈었거든요. 정말 뭐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 정말.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경우가 네, 있었군요.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하려는 일마다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굉장히 재단되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돈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의 어떤 뭐랄까 성장에 교육에서 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데려가서 아주 꼬마 때였지만 뭐 정말 뭐 4살, 5살 때라도 가서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유별나다, 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미래의 김철우 대표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많은 지자체들도 지금 도시재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철우 대표님만의 지자체들과 좀 나라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별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도시를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재생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시 자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고 이런 일은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건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민간이나 어떤 뭐 개인도 그렇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숙제를 열심히 풀어가다 보면 그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걸 단순히 마스터 플랜을 짜는 그런 방식의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래 보기 좋은 이렇게 쇼잉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자가 하려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각자의 요구와 니즈와 상황에 맞게끔 네. 같이 풀어나가고 같이 연대하는 이 과정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강연에서도 들었지만 일, 여가, 거주 세 개의 실험 거점 공간을 계속 이렇게 또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각 플레이스마다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도시에서 공간은 그 지역이 가진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지리적인 맥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이든 길과 연결되거나 하늘과 연결되거나 바다와 연결되게 돼 그렇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앞에 있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혹은 이제 자연 환경으로 치면 산이나 바다나 하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가거나 주변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똑같은 동의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옆에 있는 공간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간들과 뭐 다른 환경들이 어떤지에 대한 걸 인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안고 가면서 하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안고 갈 수는 없지만 예. 이해하려고 애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그렇죠. 이 초기 자본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게 참 비용이 처음에 어떻게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정 기간 동안 5년 정도의 준비를 하고 10년 정도의 경제적인 활동을 다른 산업군에서 하는 네. 선택은 저는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이 40대 이후로 이제 늦어졌던 건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창업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과 지원 기구들과 뭐 지금 여기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생겨나고 맞아요. 있고 또 이렇게 소개를 계속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걸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자본도 이제는 예전에는 딱 내게 내 거고 이건 남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 투자라는 뭐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툴들이 나왔고 플랫폼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마도 기회는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당연히 자본적으로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저는 지금 투자를 몇 차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본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닌 것 같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노려라. 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좀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주도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시고 총 46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으셨는데도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는지 저희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 네. 그래도 이제 워낙 또 큰 공간을 하고 계시니까 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카페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46억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뭐 몇십 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의 일과 여가 주거에 대한 혹은 그걸 다 결합한 모델을 샘플로 만들고 있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지를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 만들고 있고 또 그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가 아닌 다른 어떤 도시 안에서도 그게 가능한지를 봐야 될 거고 네. 해외에서는 그게 가능한지도 봐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본이 생각보다 누가 보면 큰 금액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뭐 무조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 기업이 가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제 플랜에 따라서 어떤 자본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성장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그 회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에 또 부딪히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게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이 아니어서 맞아요. 사실은 뭐 사람이 특히 말하는 같이 일하는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상황이라든지 물론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은 결국은 다 비슷하게 같이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생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마 스타트업들이 해야 될 숙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울산 지역에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또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만한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울산 지역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두 분의 목소리를 또 저희가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는 이 원전마을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서생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친환경 마을로 바꾸고자 정카트로 지금 조그만 마을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철로 만들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5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별로 어떻게 좀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기획자들이 좀 만나서 이렇게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도 없고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이런 장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 김후철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에 문을 열었거든요. 정크아트 문화예술 복합공간 김후철 대표님이신데 아무래도 좀 딱딱한 이미지를 어떤 섹션으로 바꾸면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방식, 딱딱한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제가 바로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기
느끼기는 뭐 글쎄요. 제가 뭐 딱 특별히 아는 건 없어서 네, 그렇긴 한데 글쎄요. 뭐 어쨌든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거기에 네. 맞는 문제를 인식을 계속해서 아젠다를 꺼내놓으시고 계속해서 들어보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창역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네. 그런 자리를 막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저는 그런 걸 파티라고 하는 걸 빌미로 네. 해서 혹은 공연이나 파티를 빌미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자리들이 저런 이제 말하자면 정크 아트를 하는 곳에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울리는 파티 같은 것 네. 또는 그런 축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교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리를 하시거나 꽃을 하시거나 식물이나 이제 가드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나 뭐 예를 들면 뭐 그런저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아마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크아트 이 문화예술 복합공간도 공연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은 곳일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또 다른 질문 또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장한 지 3주 정도 돼 있는데 한 번 오셨던 분이 3번, 4번 재방문율이 많으세요. 그때마다 같은 콘텐츠를 보여주기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좀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무슨 체험관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자주 와주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데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뭐 요즘의 추세는 결국 공간은 경험형 공간이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고 이제 공간이 가지는 장점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각인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다라는 왜냐하면 오감을 다 네. 이제 섞어서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상이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저렇게 이제 전시나 아니면 전시를 해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팝업처럼 해서 계속 이제 그 시리즈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자본이라든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어려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전시를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을 제가 예를 들면 석 달, 세 달에 한 번씩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달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달에는 다른 분들이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컨텐츠가 다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건 본인들은 하고 싶지만 전시할 공간이 없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공간이 그런 너무 것들을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쉐어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종의 공유 경제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측면에서 보면 고객들이 왔을 때 참여도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가더라도 가져가는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가능하면 체험 요소들 그게 꼭 단순히 클래스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거기에 본인의 그 관객의 개입도를 좀 더 높이느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교감하는 그런 그 인터랙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인터랙티브한 어떤 접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실제 제가 가보지 않았고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어서 혹은 본다 하더라도 제가 다 모를 수 있는 분야여서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지역의 신진 작가님들에게 또 새로운 등용문이 되는 곳이라면 훨씬 또 공간으로서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 그렇게 마음이 맞는 크루나 이제 인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오신 분들이 살짝 웃으셨던 걸 한 번쯤 드셔보셨다는 거죠. 예, 지역 브랜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황찬우 이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함께하는 분들을 좀 찾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아까 뭐 질문하셨지만 자본 외에 어떤 게 힘드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꼽았던 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팀원들이 나쁘다거나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장 그 어려운 건 사람 관계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 공평한 말하자면 그 주고받는 기본 테이크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다 맞는 사람을 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서 결국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가고 회사는 또 일정 어떤 특별한 시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접점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저희도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이제 원격으로 하는 근무라든지 저희도 이제 서울이나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팀원들과의 업무가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었지만 하다 보니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하거나 이제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포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같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였지만 떨어져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정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의 일하는 방법과 서로를 보는 어떤 시선들이 꼭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목표와 지향점이 같고 일하는 양이 같고 급여가 같아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에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결합에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에서는 파트너로서의 역할,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쇼텀으로서의 일까지도 저는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어떤 대규모의 공장이나 이제 산업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자유롭고 그건 기업 입장에서도 활용이 좀 더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하는 그 여건이 좀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양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 경우의 수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애정을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상처받으신 적이 근데 저는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쿨하셔야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맘 같지 않을 때 제일 또 힘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가장 권하는 건 일정 기간, 저희는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길면 2, 3년 후에 본인의 일을 찾아가서 창업하는 것을 가장 저희는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와 파트너가 되는 것, 파트너 회사가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이 지금 꽤 있으시네요. 네, 있죠. 야, 이렇게 또 키워주시는 대표님, 누구나 좀 원하는 좀 대표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키워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약간 책임만, 그래도 또 본인이 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잖아요. 또 하나의 또 질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도 울산에서 맥주 양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단순히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인 구심점이 되고 싶은데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 혹은 이제 울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길 원하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좀 다양하게 문화로서도 성장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연계하는 방법,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크게는 커뮤니티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는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찌 보면 생산자라고 봐야겠죠. 네. 생산자적인 측면에서의 내 관심도와 에너지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에 대한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로 뭐 굳이 나누면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커뮤니티가 다 필요하실 겁니다. 고객으로 보면 이런 우리가 만드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어서 락인 효과가 생겨야지만 다음 단계를 가기가 수월하실 거고, 그렇죠. 이제 또 생산자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어떨 때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혹은 그러고 그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노하우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어야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근데 그건 저는 방법은 시간이 남는 대로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는 저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어떤 새로운 공간 또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곳에 시간을 쓰고요. 물론 그 사람이 초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가 있는 곳에 정보들을 보고서 가는 거죠. 오늘도 저녁에 밤에 제가 부산 내려가면 가게 될 장소가 하나 있는데, 장소와 사람이 이제 보러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서가 아니고 제가 관심이 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죠. 갔는데 그 사람이 물론 저를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보는 것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을 때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왜냐면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시간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네. 놓쳐서는 안 된다는 네. 새로운 시도가 우리의 또 내일을 어떻게 열어줄지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대표님의 행보에 여러분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마련한 유별난 벅스밥,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김철우 대표님의 기사를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읽어봤지만 쓸모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도시에서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창업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쓸모 있는 사업이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동력으로 앞으로 나가고 계신 울산의 청년 창업가분들, 자신의 색깔을 살린 내일의 모습이 우리의 울산을 또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의 창업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철우 대표님, 그리고 2022 유별난 벅스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